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영화 조커의 특집을 마련해 봤습니다. 방구석에서 고담실을 가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갓글 맵을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조커가 있었던 장소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비하인드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주소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직접 들어가 보시는 것도,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노파킹 사인을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2018년 9월경에 브루클린 덤보에서 찍힌 한 사진인데요. 일전에 제 K로그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뉴욕 곳곳은 늘 주차 대란이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나면 저런 식으로 촬영날을 공지하는 노파킹 사인을 남기죠. 주기적으로 저 장소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도요, 저렇게 노파킹 사인이 있으면 저걸 보고 전날은 피해서 차를 대고요. 자세히 보시면 프로젝트와 컴퍼니 네임에 로미오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워킹 타이틀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이 영화의 별칭이 되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을 노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소는 아싸로 살아온 아서가 아리따운 소피와 달콤하기 짝이 없는 망상 데이트를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망상도 좋으니까 좀 해보고 싶네요. 네. 뉴욕 맨하탄 북부에는 할렘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강하나면 건너면 이렇게 브롱스가 나오죠. 브롱스에 있는 이 가게의 실제 이름은 트윈 도넛 플러스입니다. 체인점이고요. 여기선 샌드위치, 도넛, 디저트 이런 거를 판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플러스를 붙였는지는 불가사의입니다. 브롱크스 지역의 뉴스 기사를 하나 보시죠. 안타깝게도 트윈 도넛 플러스가 폐업을 한다고 전해지죠. 건너편에 있는 웍웍 식당의 직원 크리스 청은 이런 말을 하죠. 트윈도넛 플러스가 닫는 것은 임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트윈도넛 플러스는 50년이나 이 자리에서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이 근처 지역 주민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커의 트윈도넛 플러스에서의 촬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난 조커 리뷰 영상들에서도 언급했듯이 원래 소피의 분량은 상당히 많았었죠. 아서가 엄마의 기록을 아캄 주립병원에서 보고 바로 소피한테 갔는데 심지어 둘은 아주 심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바깥 사진과 영화 장면을 한번 비교해보시죠. 잘 보시면 옛날처럼 신호등의 생김새도 바뀌어있고요. 가게의 경우에는 내부 조명과 쓰레기부터 네온 사인까지 싸그리 바꿔서 찍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카메라 샷을 멀리서 댄 거기 때문에 거의 길 전체를 통제해가면서 촬영을 했을 것 같고요. 주차는 당연히 절대로 안 됩니다. 트윈 도넛 플러스 근처의 맛집은 어딜까요? 근처 맛집은 바로 웍웍식. 자, 다음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조커가 택시에 치였던 곳이죠. 이 사고의 피해자는 조커일까요? 아니면 유리를 깨먹은 택시기사일까요? 이곳의 이름은 제롬 애비뉴라고 하는데요. 브롱크스에 있는 한 지상 지하철의 선로 아래입니다. 여기서 이 시타운이라는 슈퍼마켓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영화 조커의 프레임 안에 담긴 장소들을 보시면 일부 간판들이 영화를 위해서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타운은 간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슈퍼마켓이 이 자리에 만들어진 게 1973년이기 때문입니다. 제롬 애비뉴 주변의 맛집은 파파이. 다음 세 번째 장소로 가보시죠. 이 장소는 덤보 더 아치웨이라는 곳인데요. 뉴욕의 명소 중에 브루클린 덤보라는 곳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덤보라는 이름은 얘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브루클린 북부의 일부를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존 윅에 나왔던 맨하탄 브리지 바로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맨하탄 브리지는 세르지오 레오네의 영화 포스터로도 유명한 곳이고요. 맨하탄 브리지 아래 아치거리는 원래부터 관광 명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맥주 파티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덤보에 직접 가셔서 다리 멀리서 사진만 찍으시는데 이 아치웨이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나오는 곳이니까요. 여기도 꼭 가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맨하탄 브리지에서의 촬영은 덤보에서도 있었지만 사실은 맨하탄 체리 스트릿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리 반대편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화 속에는 이곳에서 찍었던 장면이 사용된 것이었죠. 자, 이어지는 장소 네 번째는 영화의 초반부, 아서가 팻말 풀스윙을 안면에 강타당했던 동네 뉴요크의 마켓 스트리트입니다. 아서는 이 마켓 스트리트의 중심에 있는 파라마운트 극장 앞에서 팻말을 돌렸죠. 이 극장은 1986년 4월 1일에 문을 닫았고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조커의 첫 장면에서는 뉴워크가 아닌 뉴아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보시면 Everything Must Go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가게에는 조커를 촬영하기 전부터 이 사인이 있었고 이걸 그대로 영화에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 동네를 친구랑 밥 먹으러 갈 때 잠깐 지나쳤던 곳인데요. 밤이라서 그런지 너무 휑해서 딱히 뭘 하지 않고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근처 맛집으로는 공룡 바베큐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뻥이 아니라 여기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구글 평점이 4.1인데 리뷰가 2,000개가 넘어요.
만약에 뉴욕까지 가셔서 조커가 너무 좋은 나머지 뉴요크까지 가셔서 공룡 바베큐까지 또 가시면 용자로 인정. 다음은 5번째 장소입니다. 뉴저지의 유명 장소 한 곳이 또 영화에 나오죠. 바로 빡친 고담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고담시의 부유층들이 모던 타임즈를 봤던 바로 그 장소, 웨인홀 되겠습니다. 이곳의 화장실 안에서는 아서 플렉이 아빠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토마스 웨인에게 이렇게 구타를 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건물의 이름은 윌리엄 제이 브레넌 법원입니다. 이 건물은 1906년에 지어졌던 아주 유서 깊은 건물이고요. 처음에는 예고편이 돌고 나서 여기를 토마스 웨인의 집으로 팬들이 오해하기도 했었죠. 제 예전 조커 영상에서 토마스 웨인의 부친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법원이 1906년에 300만 달러 조금 넘게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이 건물의 가치는 약 7,5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6번째 장소를 위해서 또다시 브론크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촬영했던 베드포드 파크 볼바드역이죠. 이 장면을 찍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온라인으로 영상이 삽시간에 퍼져서요. 저도 2018년 9월 당시에 이 영화가 나올 것을 먼저 알고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조커가 타는 차량은 올드 고담행 제로 익스프레스라고 하고요. 이 지하철 촬영을 할 때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여러 명의 조연 배우들이 몇 시간이 지나도록 지하철 안에서 대기를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몇몇 사람들이 지하철 안팎에서 용변을 보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베드포드 파크 볼바드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이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장소죠. 이 춤을 췄던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단의 개수가 정말 많죠. 아서가 살이 찌지 않는 건 사실 이 계단 때문이 아닌가, 그런 가설을 좀 제시해보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평범한 계단인데요, 아서가 왔다 갔다 하면 정말로 불행해 보이는 마법. 최근에는 이 계단이 조커로 인해서 완전히 관광 명소가 되면서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져서 주변 거주자들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광객은 거주자 중에 누군가 던진 계란에 맞았던 적이 있다고 하죠. 이 사진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사진을 조커가 가을에 개봉한 이유라는 썰의 게시물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요. 재밌긴 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한 웹사이트에 공개된 이미지로 해외 누리꾼이 합성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뉴욕도 겨울에는 춥긴 하니까요. 한겨울에 방문드리는 것을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재미도 있었던 영화 조커가 머물렀던 자리를 방구석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